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시간이 빨라질 거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대한민국 판사가 너무 극한 직업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판사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이걸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다시 내자니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재명 예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 대법관 지명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대법관들이 판단을 할 텐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도 정치를 개입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633이라는 원칙대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왔던 것이 있잖아요. 선거는 선거대로 이 대법원 판단은 판단대로 좀 분리해서 대법관들의 원칙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예. 들고요. 예. 법 쪽에서는 근데 파기자판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뭐 2심 결과를 조금 뒤집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파기환송 정도일 거다라는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이게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예상하고도 만약에 이재명 예비 후보를 후보로 선출한다면 그 역시 민주당의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도 뽑는다면 네. 그거는 뭐 민주당원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몫이겠죠.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도 좀 많이 아끼고 있는 것 같고 정책 홍보 위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사법 리스크 언급을 하는 일이 좀 적어졌다고 해요. 물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그제도 대장동 재판을 다녀오고 이러긴 했습니다만 재판받는 본인의 모습보다는 그냥 유력 주자로서 공약 얘기하고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리는 작업을 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죠. 왜냐하면 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낙선하고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당권을 딱 장악하고 나서 그 룰을 바꿨잖아요. 여러 가지 기소라든지 뭐 예. 민주당 안에 당원 당규에 네. 주요 당직자들이 이제 뭐 주요 혐의에 대해서 기소됐을 때 그 당직에 대한 네. 그리고 또 결정 권한에 대해서 뭐 해야 그런 되냐 말아야 그런 되냐. 해석들에 대한 당원 당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바꿔가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네. 판단을 했었고 또 뭐 경선 룰 같은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면 만약에 정말 에커께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는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금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어떤 법규 개정들, 법령 개정들을 해 나갈 것이 농후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 돼버리면 그렇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여대 야소 상황이 되고 네. 또 지금 거야가 192석인 거잖아요, 현재. 네. 이건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야당의 의석수를 가져갔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87 헌법체제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에 부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예. 저희가 108석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제 이낙연 전 총리를 저희가 모셨었는데 민주당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도 대법관 임명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크신 것 뭐 같아요. 사법권도 장악하겠다는 거고 네. 행정권 장악하고 또 소수의 그런 지지층으로 또 당을 장악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그냥 사실상의 독재 체제를 아이디어 나온 거긴 유지하겠다라는 한데 거다. 실제로 그것도 가져갈 걸로 좀 보시나 예산 봅니다. 편성권이요? 네. 근데 예산 편성권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제 의식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또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에 어떻게 보면은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기재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관 간의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람과 사람의 견제도 중요하겠지만 네. 직업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들 간의 견제도 필요한 거고 기관과 기관 간의 견제도 필요한 거고 그 역할 지금 계속 기재부가 해왔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실에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예. 후보가 야당 지역구에 예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야당 의원들 다 옥죄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최소한 지금 기재부나 행정부는 지역 공무원들이 여야의 균형하고 공정한 배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 결국에는 야당 기들이기를 하겠다라는 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장악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될 경우에.